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5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 리트윗, 댓글, 뭐 좋아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나갈 건데요. 지금 올군님께서 이거 뷰 파일이 너무 길어진다, 이런 거 길어지죠? 지금도 벌써 이것만 50줄 차지하고 있고, 이 스크립트도 길어지고, 나중에 혹시나 이 스타일도 길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빼줄 수가 있거든요. 뷰는 이런 거를 지원해서 이런 거 빼주는 거를 지원을 해요. 스크립트 소스 해가지고 이 소스 부분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따로 빼셔서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CSS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단 스크립트랑 스타일만 빼면 되는 게, 이 뷰 파일 있죠? 뷰 파일을 그냥 템플릿 전용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크립트만 스타일만 이거 분리해주면 되는 거죠. 파일 딱 3개 생기는 거죠. 뷰 파일은 이 템플릿용 파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CSS 이 스타일 파일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렇게 파일 3개, 한 컴포넌트의 파일 3개에서 템플릿, 자바스크립트, CSS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 5 폴더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기능을 하나씩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이제 댓글을 구현해 볼 건데요. 게시글을 작성했으니까 댓글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게시글 로딩, 그 다음에 사용자 로딩,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이런거, 댓글 로딩, 좋아요, 리트윗, 그 다음에 팔로잉, 팔로우, 이거 하면 기본적인 기능들 다 구현하는 거거든요. is logged in 이런거 배웠었죠? is logged in, 로그인 했는지 검사를 하는 미들웨어.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id, 이거 콜론 id인데 이게 파라미터, 파람스라고 불리거든요. 파람스 줄여서 콩글리시로 파람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포스트 요청에 앞에 포스트, 이거 앞에 합쳐진다 그랬죠? 포스트 id 커멘트, 이런 라우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생성하다, 그러니까 뭐 게시글에 댓글을 생성하는 거죠. 근데 이 게시글의 id예요. 이 부분이. 이거 앞에 왜 콜론이 붙어 있냐면, 어떤 게시글인지를 일단 모르니까 저희가 1번 게시글에도 댓글 남길 수 있고, 막 5번 게시글에도 댓글 남길 수 있고, 그렇게 동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콜론 id로 비워준 거예요. 이거 그 프론트에서 페이지 만들 때 이 부분이랑 비슷하죠? 언더스코어 id, 이렇게 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그 파라미터, 익스프레스에도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try catch, asynch를 쓸 거라서 try catch 해주시고, 일단 먼저 항상 안전해야 돼요. 서버 쪽은 항상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저희가 이거 아무 게시글에나 댓글을 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게시글일 수도 있죠. 가끔씩 아이디가 잘못 들어와서 존재하지 않는 게시글, 그럴 때는 댓글 생성하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람스는 이 레큐 파람스 아이디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람스를 썼다, 그 아이디를 썼다, 이러는 경우에는 걸러줘야겠죠. 그래서 if 포스트가 없으면, find on 했는데 포스트가 나오지 않았으면 return res status, 이럴 때 404,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404 쓰지만 포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404 쓰셔도 돼요. 먼저 이렇게 항상 검사, 백엔드는 검사를 잘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못됐을 때 에러가 나고, 그런 것들 에러 처리 잘못하면 바로 서버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드가 서버가 잘 죽는 게 그걸로 바로 개발자의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검사를 제대로 안 해줘서 에러가 나고, 그 에러를 이렇게 처리하는 마지막 기회조차 놓쳐서 죽는 거예요. 서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 노드 개발자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컨텐트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댓글이. 그래서 이렇게 댓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게시글 확인 후에 댓글 만들어 주시고, 이거 게시글은 댓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await post.add 하고 모델명, 커멘트도 있고 커멘츠도 있는데, 이렇게 단수형으로 써주면 하나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comment.id 이렇게 기존 게시글, 저희가 찾은 게시글이랑 새로 등록한 댓글에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대신에 이거의 단점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잘 읽히죠. 예. 자바스크립트, SQL 몰라도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이 의미가 잘 읽히긴 하는데 create랑 add comment 대신에 이거는 쿼리를 SQL 쿼리를 두 번 호출해요. create도 하고 그 다음에 add comment도 하고 이게 솔직히 그 기본적으로 한 방에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그냥 SQL 문을 쓰면 이 쿼리를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대규모 서비스 갈수록 DB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 제가 실수를 하나 했던 게 원래 포스트 아이디가 없으면 포스트 아이디가 없을 때는 얘랑 이렇게 두 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번 하면 알아서 여기서 포스트 아이디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면 대신에 이걸 한 번에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여기 포스트 아이디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포스트 아이디 댓글이랑 게시글의 아이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만들 때도 의미가 좋게 잘 읽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성능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성능이 중요하면 C로 만들어라 그런 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성능은 챙겨주시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커멘트 등록했으면 다시 프론트에 만들어진 커멘트 돌려보는데 지난번에 게시글 등록했을 때 게시글 작성자 정보 넣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사용자 정보, 댓글 쓴 사람 정보 이렇게 아이디랑 닉네임만 해서 보내줄 거예요. 비밀번호는 프론트로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다시 모양 만들어서 return less json comment 이렇게 댓글 작성하는 라우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나씩 완성을 해가면 되는데요. 이거 했으니까 router.get comments 이번에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get 할 때는 is logged in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는 댓글들 가져오는 거, 그 라우터 만드는 거죠. 이게 댓글이랑 게시글을 같이 가져올 수도 있기는 해요. 아까 include 보셨는데 저 위에 포스트 여기서 include 커멘트까지 하면 댓글들도 다 같이 불러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의 댓글에 하나의 게시글에 게시글이 인기가 많으면 댓글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달릴 수도 있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은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다 안 읽는데 게시글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댓글까지 다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아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게시글이랑 댓글이랑 따로 이렇게 부르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게끔 그런 거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도 그 게시글에 댓글 가져올 때도 존재하는 게시글이어야 되죠. 존재하지 않는 게시글에 댓글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런 거 검사 꼭 해주시고요. find all이 있어요. all. find all. find one도 있는데 find all. 모두 다 가져와라. 모두 다 가져와라. 어떤 거? where가 어떤 거죠? 조건. 포스트 아이디, 게시글의 아이디가 req params id. 여기 콜론 아이디가 params id. 이게 name이면 여기도 name이 되겠죠? 잘 구분하시면 돼요. id면 id, name이면 name. include 항상 댓글 할 때는 댓글을 누가 썼는지 모델 db 유저 이거 챙겨주시고 항상 비밀번호 포함되지 않게 챙겨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배워볼게. 오더가 있어요. 정렬이 있는데
저희는 created 이거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거 컬럼이었죠. 이거 세로줄을 컬럼이라고 불러요. 가로줄을 로우, 데이터들을 로우라고 불러요. 세로줄은 컬럼. created at ASC 이거 뭐더라? 예, 오름차순. 반대로 내림차순은 데스크, 예, 디센딩이고 오름차순은 ASC. 이거를 왜 2차원 배열로 했냐? 이거 1차원 배열로 하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하세요. 1차원 배열로 하면 완전히 에러가 나거든요. 2차원 배열로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조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성일로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생성일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2차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따로 업데이티드 as로 뭐 데스크 이렇게 한다든지, 예, 두 번째 그 정렬 조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2차원 배열로. 그래서 이렇게, 예, 커멘트들 가져왔으면 less json comments. 그리고 이렇게 에러 났을 때는 콘솔 에러에서 한 번씩 에러 메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왜냐면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에러를 해결하니까요.